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2025년 2월 27일 오늘도 롯데 자이언츠와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이제 28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와 오릭스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이틀 연속 인사드립니다. 네, 이틀 연속입니다. 그냥 좀 느낀 점은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많이. 이게 확실히 상대 투수 라인업부터가 좀 달랐어요. 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선발 투수부터 해서 불펜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네들 진짜 작정하고 오늘 테스트 하는구나 싶었죠. 네, 일본 야구 잘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MPB 1군 A급들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등판한 투수들이 선발 투수가 야마시타 슌페이인데 이 선수가 23년 그 퍼시픽 리그에서 신인왕을 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그 이병규 선수 닮은 베테랑 선수는 히라노 요시사라는 NPB에서 단일 시즌 40 세이브 기록도 있고 거기에 MLB에서 3시즌 동안 뛴 그런 굵직굵직한 경력을 가진 투수였고, 야마다 노부요시 이 투수도 23, 24 시즌에 ERA가 각각 1.15, 2.08로 되게 좋았고요. 그 마지막에 나온 투수가 야마자키 소이치로 선수인데 이 선수도 23 시즌에 ERA 2.08에 27홀드를 기록하면서 7회에 3연속 안타로 1득점을 했는데, 그때 나온 투수가 이제 작년 드래프트 5라운더로 신인 지명된 실업리그 출신 투수인데 그 선수랑 그 뒤에 나온 6라운더 투수 그 둘 빼고는 전부 네임밸류가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 오늘 우리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주전이 박승욱, 전준우, 나승엽 이 셋 빼고는 백업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투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벅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주전 선수들을 휴식 차원에서 많이 안 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유강남 선수가 조금 쳤어요. 그쵸. 어제 이제 마에다 유고 선수 상대로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타격감이 조금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그 야마자키 소이치로 선수한테 2루타를 뽑아내면서 에이스 킬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강강약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는 약한 투수한테는 병살타 치고 마에다 유고한테는 안타 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임밸류 좋은 투수한테 이틀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조금 기대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그치. 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디가 진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피칭 쪽으로 가보자면 송재영 선수가 조금 아쉬워요. 아직 어린 선수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송재영 선수가 포심이 참 좋죠. 참 좋은데. 포심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위닝샷이 꼭 필요한데 슬라이더랑 스플리터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쵸. 오늘 특히 그 전체적으로 커맨드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 커맨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포심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공이 안 들어가기도 했지만 슬라이더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 투구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좀 날렸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컨트롤이 안 됐다고 할까요? 좀 답답한 모습이었고, 오늘 송재영 선수가 그 원래는 이제 원포인트 릴리프로 구상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5타자를 오늘 상대를 했어요. 근데 그 5타자 중에 4명이 좌타자였거든요. 1명이 우타자였고요. 근데 우타자 1명은 우익수 플라이 처리를 했고, 근데 나머지 4명 좌타자는 3명 출루에 1명 희생 플라이였거든요. 좌타 스페셜리스트를 해야 할 선수가 좌타자를 전부 출루시켰다라는 게 참 근심 깊은 내용인 것 같고, 약간 추측을 하자면 그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송재영 선수도 벌크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신체 밸런스가 변한 것 때문에 약간 릴리스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좀 확실히 좌투로서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들어가면은 우리가 좌투가 원포인트로 구상한 송재영 선수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슬라이더든 스플리터든 뭘 하나 꽉 잡아야 될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이제 선발 쪽에서는 박준우 선수
그리고 박진 선수 확실히 좀 오늘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뭐 오늘 둘 다 주어진 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위기 관리를 하면서 무실점을 한 반면에 박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이닝째 1볼넷을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2이닝을 틀어막으면서 이제는 확실히 박준호 vs 박진 구도는 박진이 승리를 했고 이제 나균환 vs 박진 구도로 굳혀지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전심전력으로 우리 투수들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균환도 올려봤으면 더 좋은 평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균환 선수가 어제 등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리면 그것 자체가 조금 불공평한 경쟁의 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또 들었어요.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아까 송재영 선수 얘기를 해서 조금 파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해수 선수가 2군 스프링 캠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해수 선수가 퍼포먼스 그리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후반기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상수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25시즌 개막이 이루어졌을 때 송재영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좌완 원포인트 릴리프 자리가 완전 무주공산이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김태형 감독님이 올드스쿨파 리더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누군가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그 자리는 아마도 정현수 선수가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혹은 회의감이 드는 게 이제 그전 영상들에서 정현수 선수는 이제 1이닝 혹은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불펜 투수고 그리고 좌우 타자를 상대로 고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1이닝 혹은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가 갑자기 원포인트 릴리프로 보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1이닝 동안 던질 거를 0.1이닝으로 압축을 한다 해도 구위가 거기에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1이닝 던질 때 뭐 140 던질 투수가 뭐 원포인트 한다고 143, 4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불펜은 한구가 전력 피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년 뭐 이건 한두의 일은 아니긴 한데 타팀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 그래서 원포인트 릴리프 전략을 좀 최대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라인업을 좌타자, 우타자를 반복시키는 형태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가치 자체가 조금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와중에 진해수와 송재영 선수가 부진을 한다면 정현수 선수를 굳이 원포인트 릴리프로 우겨 넣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현장이 판단을 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특히 좌완 선수가 스페셜리스트가 부족한 판국이기 때문에 그 우투수 중에서 이제 역스플릿형 투수 그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강현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방출 투수로 다시 리턴시킨 박시영 선수 KT에서 온 박시영 선수도 롯데 있을 때도 그렇고 KT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역스플릿형 투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투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좌타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자투는 문제였는데 올해도 역시나 자투가 문제일 것 같아요. 던질 사람은 많은데 이제 확실하게 잡아낼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진짜 없어요. 언제 생길런지. 심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경력도 많고 롱릴리프로 뛸 수도 있는 판국에 이 선수를 원포인트로 둔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심재민은 아깝고 심재민 선수는 또 심지어 약간 역스플릿도 있어서 아깝고 정현수 선수도 저는 진짜 많이 아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송세영 선수나 진해수 선수가 해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겠어요. 반즈가 오늘 3이닝 3실점을 했어요. 이거는 반즈가 못 던진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즈 선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포수가 오늘 박건우 선수였죠. 그래서 블로킹이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없었지만 아쉬운 플레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더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격수 박승욱 선수가 대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잡고 토스를 하고, 그리고 2루 최양 선수도 공을 받고 나서 바로 공을 다시 뽑아드는 동작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서 1루가 세이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3이닝 3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 자체가 뭐 날린다든지 아니면 체인지업이 한가운데 막 실투가 들어가거나 뭐 슬라이더가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그런 버려지는 공들이 많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피칭 내용적으로는 낫배드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수비도 크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기어코 병사를 하나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렇게 실점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보면서 역시 그래도 KBO에서 3시즌 뛴 그 짬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시 반즈는 반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되게 저만의 못된 편애일 수도 있는데 반즈가 오늘 3실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아니, 원체 그러니까 쇼앤프로브한 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저만의 못된 편애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선수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좀 평가전이라고 생각하지, 반즈가 3실점 했다? 왜 그럴 수도 있다. 몸이 덜 올라왔나 보다. 아니면 아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워낙 보여준 게 많아서. 그리고 그 오늘 반즈 선수가 피안타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제 구춘리그 경기들을 다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NPB 타자들이 다운스윙 찍어치기나 아니면 레벨 스윙 위주의 스윙을 많이 해요. 그 MLB 같은 어퍼스윙 걷어 올리는 그 타격보다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타격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오버스로, 그러니까 정통파 투수들은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찍히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퍼스윙을 하는 타자들이 좀 입맛에 맞는 거고, 뭐 사이드암이나 뭐 로우 쓰리 커터, 반지 선수도 로우 쓰리 커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수들은 이제 공들이 기본적으로 횡으로 가로로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NPB 선수들 같이 레벨 스윙, 다운 스윙을 하는 타자들이 입맛에 좀 더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 쭉 보니까 그 반지 선수 공보다 오히려 오버핸드 정통파인 박준우 선수 그리고 박진 선수의 공을 오히려 더 그 좀 빗맞고 타구 속도도 느리고 삼진도 나오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반지 선수는 KBO에 돌아가면은 KBO가 그래도 NPB보다는 어퍼스윙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KBO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잘 할 수 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무한 신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오릭스의 경기는 사실 투수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1.5군 느낌이기도 했고, 네, 다음 또 경기 때 뵙도록 하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까 1.5군 대 오늘 NPB 1군 선수들 매치업이라서 벅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선수들이 NPB 1군의 A급 선수 투수들의 공을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공을 보고 나서 또 이제 KBO로 돌아가서 KBO 뭐 추격조 혹은 뭐 일부 선수들은 퓨처스 리그 투수들의 공을 보겠죠. 이런 선수들 공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이 쉽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좋은 경험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뭐 어제는 주전 선수들이, 어제 소프트뱅크는 조금 헐겁게 나왔는데 그런 선수들은 공을 쉽게 쳐내면서 타격감도 끌어올렸고, 그래서 뭐 전부 다 좋게 볼 부분은 확실히 다 있는 것 같고, 이제 내일은 이제 교류전이죠. 지바롯데와 교류전을 하고, 모레 3월 1일에는 이제 구춘리그 그 지바롯데와 경기를 또 한 번 더 하는데, 흔히 말하는 본캐 vs 부캐라고 하죠. 똑같은 롯데라 가지고 두 경기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박세웅 선발이거든요. 비 안 그래서 오길. 또 지켜보는 맛이 있을까. 본캐 대 부캐. 볼일하지 말고. 네, 제발 웅카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 보고 리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